한 조각 계획 레슨. 유한요소 해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한요소 해석법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구조물, 빌딩이나 각종 기계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유한요소 해석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석을 해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휴지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한 대로 그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컴퓨터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역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했는데 컴퓨터가 다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컴퓨터가 틀릴 확률이 95%가 이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대로 컴퓨터가 그냥 뱉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유한열차 해석법을 들어가기 전에 탄성과 소성의 개념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에 어떤 힘을 작용했을 때 어떤 구조물의 응력 상태가 나온다면 그 응력 상태가 탄성인지 소성인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컴퓨터 해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탄성과 소성 해석이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넣으면 다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탄성은 자 보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 시그마 이꼴 이 영역이죠. A분의 P다. 단면적계 힘이죠. 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또 하나의 법칙이 있죠. 네. 응력은 탄성계수죠. 변형력.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식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예. 이거는 그냥 y 이꼴 뭐 7x를 하죠. 7 곱하기 x.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y 이꼴 7x에 대한 선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탄성계수는 탄성에 있다 해가지고 이죠. 이 일레스틱 이렇게 e로 표현합니다. 이. 예. 원래는 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일레스틱일 때 탄성일 때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응력과 변형률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탄성일 경우 응력, 변형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콘크리트 한번 해볼까요? 철 콘크리트 FCK가 24메가파스칼. 옛날에는 240kg 볼스 퍼 센티미터의 제곱. 이 콘크리트를 한번 눌러보자. 그죠? 예. 그럼 콘크리트가 자 1cm면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cm. 여기도 높이도 1cm, 여기도 1cm. 그죠? 예. 폭도 1cm, 다 1cm. 설탕 가격하고 똑같죠? 1cm. 폭도 1cm, 1cm. 요거도 1cm. 이런 가게 만약에 문제를 풉시다. 여기에 480kg이 올라갔다. 네, 제가 뭐 킬로그램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냥 480kg. 몸무게가 480kg 올라갔다. 이 콘크리트는 24, 그러니까 압축 강도가 24로 타설을 한 거예요. 네, 240. 24로 타설했을 때 이 콘크리트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죠, 그죠? 한번 보죠.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자, 시그마는 단위 면적이 1 곱하기 1 cm죠. 힘이
480 k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80 kg 센티미터 제곱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넘어섰으니까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해석 방법이 탄성 해석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박살이 이전에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상태는 박살이 났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변형률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형률. 네, 변형률이 어떻게 되냐. 변형률은 아마 박살이 났으니까 없을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고 없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자, 탄성 해석 방법은 아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여기서 박살이 탁 나죠. 이 박살이 나는 부분이 24 메가파스칼, 콘크리트 압축 강도 240 kg per cm. 제가 일반적인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40이라고 보고, 이 변형률 잘 보세요. 이 변형률을 넘어가면 이 플라스틱이라죠. 이 변형률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죠. 예.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증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변형률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탄성 해석을 하잖아요. 이 탄성 계수 똑같이 우리가 곱해준다 치면 응력이 증가되면 이 친구가 깨지질 않죠. 탄성 계수. 탄성 계수가 어떤 일정한 값이라면, 7이라는 값이라면 변형률은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어폐가 있는 거죠. 탄성 해석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직선으로 이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이 값은 그대로니까.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조역학의 해석은 탄성 범위에 있는 겁니다. 탄성 범위에서 계산을 하는 거지, 이 소성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유한요소 해석 방법도 소성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범위의 범주의 기로점이 뭐냐면 탄성과 소성을 넘어가는 그 변형률과 응력의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세보면 그 힘이 240까지 번지니까 요 240, 힘이 240, 자 480까지 올린다 칩시다. 가면 이 친구가 갑자기 480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100kg 올랐다가 200kg, 300kg, 400kg 이렇게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언제 깨질 건지는 100kg 올렸다가 10kg, 20kg, 30kg 점차 하중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중의 증분이라고 불러요. 하중을 증가시켰을 때 이 친구가 파괴에 도달하는 건 뭡니까? 자, 240kg. 이 친구를 240kg 올라갔을 때 이 친구를 벌써 파괴하고 없어요. 네, 딱 정확하게 240 올라갔을 때 파괴되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는 이 친구가 변형률이 의미가 없는 거죠. 파괴되고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친구의 계산은 변형률은 계속 변이가 증가된다라고 계산을 뱉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류. 그럼 그러한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24 메가파스칼일 때 파괴가 일어나죠. 이쪽에 이제 240kg가 올라갔을 때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 파괴 변형률 보통은 0.0023 정도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콘크리트가 소성 변형을 하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소성 변형하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탄성 변형한다고 보죠. 그래서 탄성 계수를 구하면, 탄성 계수는 이쪽이네요. 네. 실제 탄성 계수는 여기 접선 탄성 계수를 말하죠. 이걸 플라스틱이라도 세컨트 계수를 하는데, 세컨트 계수, 세컨트 탄성 계수라고 부르죠. 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탄성 계수죠. 일라스틱. 이 친구가 한 대충 21 하나 둘 셋 이 정도 됩니다. 메가파스칼. 옛날에는 2.1 곱하기 10의 5승 킬로그램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구하면 실제 콘크리트는 이렇게 소성 변형을 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탄성 변형한다고 계산을 하면 실제 이 탄성 변형 이 하면 0.001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실제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 어떨 때 항복일 때 실제는 이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성과 소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컴퓨터 탄성 해석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 곡선을 따라서 변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를 순수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탄성과 소성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탄성과 소성의 개념인데 콘크리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한번 보죠. 자, 요한요소 해석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친구 2번 이제 요한요소 해석을 들어갑니다. 탄성과 소성의 요한요소 해석. 자, 나는 소성까지 다 보겠다 하면 소성에 적합한 요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마이다스 젠이라는 게 있죠. 이 친구는 주로 탄성 해석을 하는 거예요. MIDASFEA. 이 친구는 소성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소성을 알고 싶으면 이 친구를 해석해야 돼. 이 친구를 해석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연요소 해석할 때는 나는 탄성과 소성의 범위를 넘나들 건지 아니면 탄성 범위에서 끝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보면 아까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철골을 예를 들죠. 철골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시그마 입실론 그래프인데요. 자, 철골은 요 SS275까지 나왔죠, 그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275 메가파스칼. 요때 항복하게 되죠. 하이 항복점이. 콘크리트를 반대로 해보면 이게 10배, 10등분 하죠. 10등분하고 여기서 이렇게 깨집니다. 이 콘크리트. 아주 미미하죠. 예. 이 친구하고 같이 섞어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변형률이 어찌 될까? 아주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요한요소 해석을 할 때 어떤 부재를 자 보세요. 탄성 해석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어떤 부재를 이렇게 이게 이제 바운더리를 합시다. 자, 이 친구를 어떠한 힘으로 잡아다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단면적이 A라 봅시다. A. 그럼 시그마는 A분의 P 이꼴 E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의 조건은 이 친구가 A분의 P가 어떨 조건입니까? 어떠한 FCK나 항복 강도, 철골의 항복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뭐 인장 강도로 하죠. 지금 인장이니까 뭐 인장 강도로 합시다. 그 인장 강도보다 작을 조건에 의해서 탄성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을 할 때 이 마이너스 FE는 소성 해석이 들어가면 두 루프를 돕니다. 두 루프. 자, 이 강성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이 강성 K 값, 이 K 값이라죠. F 이꼴 K 곱하기 X 이걸 P라고 합시다. P. 이거 뭐 F로 할 수도 있죠. 네. 이 강성이 소성인지 탄성인지를 응력 상태로 구분합니다. 이 친구가 점차 처음에 탄성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만약에 480이라 합시다. 그냥 갑자기 480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성인지 탄성인지 구분 못하고 그냥 탄성으로 그냥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변형률을 바로 뱉어내죠. 이 변형률을 바로 뱉어냅니다. 그러나 소성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점차 증분을 하게 돼요. 증분.
자, 그 차이를 여러분들 요 밑에 적어 볼게요. 탄성 해석을 하면 이 친구를 잘 보세요. 480을 바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뭐 킬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뉴턴이 될 수도 있는데, 소성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언제 깨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증분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를 처음에 10kg 당겼다가 안 깨지네. 20kg 당겼다가 안 깨지네. 쭉 계속 당겨 봅니다. 당겨 보는 거죠. 계속 당겨 보니까 240에 박살이 나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당기든 눌리든 똑같습니다. 그렇게 증분을 하는 해석 방법이 소성 해석 방법. 그래서 소성 해석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성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강성 매트릭스. 이 친구가 그냥 한 번만 탄성 해석은 한 번 잡아당기죠.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요 시계 해가지고 A분의 P. 자, 시그마는 A분의 P 한 번 계산하고 시그마는 이 입실론 한 번 계산하면 끝나죠. 이 친구를 조합하면 되니까요. 자, 이 친구가 박살이 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성체로 그냥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박살에 대해서는, 파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파괴가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순수한 탄성 개수로 변형률도 구하고 응력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력은 어디까지 초과됐다 이것만 알 수 있죠. 그러나 소성 해석은 10kg 넣었다가 이 친구의 응력 상태, 10kg 넣으면 이 친구를 10kg 넣는 거죠. 단면적 그대로니까 응력이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 항복 강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 친구가 지금 늘어나느냐 파괴되느냐를 판단을 하고,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괴해서 10kg 탄성범위다. 그냥 그대로 루프 돕니다. 20kg 탄성범위다. 30kg 탄성범위다. 쭉 해가 뭐 2400까지 갔다 싶시다. 2750에 깨지죠, 그죠? 2400까지 갔다. 지금 소성의 영역이 접어드네요. 뭐 예를 들어 275 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2750kg 폴스 퍼 센티미터 제곱, 275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이 단위는 뭐 10차이니까 여러분들 설명은 똑같습니다. 자, 철골을 잡아 당겼을 때 275에서 그냥 항복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때 K 값은 이 K 값이죠.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이 소성 값은 K 일레스틱하고 K 플라스틱으로 해서 어느 점에서 이 친구에서 돌다가 이 친구로 도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래서 탄소색을 해석할 때는 탄성으로 갔다가 어느 점에서 이렇게 소성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형률이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증가되는 거죠. 변형률 EP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여기 EP 1, E 엡실론 P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소성이 이 친구가 쫙 늘어나더라, 박살이 나더라. 그렇게 이 한계점을 구합니다. 한계점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이 곡선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소성 해석이라 그러죠. 순수하게 완전 플라스틱,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울기가 달라지는 플라스틱 해석, 그 방법을 유한요소 해석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탄소성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냐 그러면 탄성으로 계속 갈 거냐, 어떠한 재료가 소성에 접하느냐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점차 하중을 첨가해서 어느 시점에 딱 되면 루프가 어디입니까? K 매트릭스가 KE 매트릭스로 갔다가 KP 매트릭스로 가는 거죠. 이 탄성과 소성의 그 경계면, 이 경계면을 알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는 계속 두 루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강성 매트릭스가 탄성, 소성 각 요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보가 있다 싶다. 보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유한요소 해석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유한요소 해석이란 말은 어떤 보호 요소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조각조각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중 P를 가합니다. P 탄성 해석은 P 누르면 이
델타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 델타라 칩시다. 근데 소성 해석은 이 친구를 이 재료가 박살을 낼 때까지 점차 하중을 증가시킵니다. 10kg, 20kg, 10, 20, 30, 40 계속 올리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친구가 점차 어느 부분이 이 친구는 다 탄성범위예요. 탄성범위 했다가 누르면 이 친구가 점차 못 견디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박살이 났다, 소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이제 뭐 빨간색 이외의 범위는 파란색이라 칩시다. 이 탄성 범위예요. 탄성. 이 친구가 소성에 접어들었어요. 소성. 접어들면 이 델타 E가 갑자기 처짐이 발생한다 칩시다. 델타 플라스틱으로 된다 칩시다. 그러면 처짐량도 다르고 탄성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가 탄성이면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응력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죠. 이 직선을 갈 건데 이 빨간색이 생기는 순간 이 친구의 강성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탄성이 왔다가 이 친구는 탄성에서 벗어났으니까 지금 이 친구의 상태는 탄소성 해석이 이렇게 됐다. 요 점에 있다 칩시다. 이 친구의 엘리먼트 이게 10이라 칩시다. 10번 요소고 이게 뭐 9번 요소라 칩시다. 엘리먼트 9번 요소. 이 친구 9, 10번 요소는 이 강성 매트릭스 플라스틱에 대해서 강성 매트릭스가 돌아가는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탄성 범위니까 이 강성 매트릭스 K 일라스틱 매트릭스 시그마 입실론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 하중 증분을 하게 되면 어떤 범위는 탄성이 있고 어떤 범위는 소성이 있는데 그 소성 범위는 컴퓨터 프로그램상 두 루프를 항상 더합니다. 두 루프. 뱅글뱅글 돌려서 이 친구가 탄성인지 소성인지 응력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소성 범위에 딱 들어오면 이 친구가 강성 매트릭스를 이 친구 2번 항목으로 탁 바꾸면서 전체적 해석을 다시 하죠. 이상으로 유한요소 해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탄성과 소성의 범위에 대해서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